PBR은 회사의 장부 가치에 대한 시가총액의 상대적 비율이다. PBR 시가총액, 장부 가치. 장부 가치는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 즉 자본 중개를 말한다. 장부 가치와 자본 총계라는 용어가 완전히 동의어는 아니지만 투자 앞으로 혼용해도 상관없다. PBR이 낮은 회사들 중에는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적자 회사나 후자 폭이 아주 낮은 회사, 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현금 흐름이 아주 좋지 않은 회사 등이다. 부도 위험이 높으면 장부 가치에 비해 디스카운트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회사는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낮은 PB 값을 가진 주식들에는 이런 여러 스타일의 종목들이 뒤섞여 있는데 이들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제값을 받도록 미는 힘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주 강한 힘이 있다. 여러 유의한 지표들이 있지만 PBR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PBR은 현재의 장부 가치에 대해 시장가가 얼마나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PBR이 높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 회사의 미래를 밝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본다는 뜻이다. 문제는 회사의 실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밝게 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다. 회사가 성장하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 높은 PBR을 허용하지만 이익이 정체되기 시작할 때 높은 PBR은 짐이 된다. 아주 높은 PBR을 가진 주식의 매력을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간단한 산수를 해보면 위험한 투자인지 아닌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 현재 장부 가치가 1조인데 시층은 10조, 최근 1년 순이익 400억인 기업이 있다고 하자. PBR 10배다. PBR 10은 역사적으로 드문 수치다. 일본의 거품이 정점이었던 1980년대 말에 일본의 시장 평균 PBR이 무려 5월 넘은 황당한 기간이 있었다. 이후 폭락하여 2012년 7월 말에는 도마이너스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들은 0.9, 근처 나스닥 상장 기업들은 1.1 근처였다. 이 회사가 10년 후에 투자 매력이 없어질 회사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언제 운 좋게 빠져나오느냐 하는 룰렛 게임과 같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10%의 투자 수익을 주려면 10년 후 이 회사의 시층은 26조가 되어야 한다. 즉, 연평균 10% 투자 수익을 내려면 10년 후 장부 가치가 13조는 되어야 PBR 2 이하로 떨어진다. 이 회사의 장부 가치가 지금부터 10년간 합계 12조 더 늘어야 한다. 한 해 평균 1.2조, 즉 현재의 장부 가치보다 평균 1.2배의 돈을 해마다 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10년 후에도 이 회사가 초고속 성장을 유지한다면 PBR 2 이상을 용인할 수 있지만 어떤 회사가 10년 이상 초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연평균 15%의 수익을 기대한다면 현재 장부 가치의 평균 1.9배씩 매년 벌어야 하다.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런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바보짓이다. 다른 매력적인 주식이 널려 있는데 굳이 이런 대상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런 주식들도 결국은 PBR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데 대부분 돈을 벌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가총액을 밀어뜨려서 장부 가치와의 피리를 줄이게 된다. 이후에 소개하는 실험을 통해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보게 될 것이다. 전반적인 예후 2000년부터 12년간 우리나라 모든 상장 기업들에서 PBR 1 미만인 경우와 DBR 1 이상인 경우의 1년 후 평균 상승폭을 살펴보자. 여기서 어느 연도의 평균 상승폭은 그 해의 모든 거래일 기준으로 PBR이 1 미만 또는 1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추출해서 향후 1년간의 상승폭을 평균한 것이다. 그러므로 2008년의 시장이 좋지 않았다면 2007년과 2008년 주식들의 1년 예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PBR 계산에 사용한 자본 총계는 해당 일에 공개된 최근 재무제표의 자본 총계를 사용했다. 계산 결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공이 단 한 해도 PBR 1 이상인 주식들이 PBR 1 미만인 주식들보다 예후가 좋았던 적이 없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3년은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났고 최근 연도인 2010년과 2011년에 그 차이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여유 있는 차이다. 최근 연도의 차이가 줄어든 것은 최근에 비인기주 또는 저평가주의 예후가 좋다는 가치, 투자 방식이 점점 많이 일반의 공감을 얻으면서 그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의 기회가 줄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PBR로 인한 차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가 효율적 시장 가설론자들이 말하는 평형 상태다. 양쪽으로 5배씩 더 나가보자. 즉 PBR 5 이상인 주식들과 PBR 5 미만인 주식들을 살펴보자. 그림 26은 앞에 그림 24에 이들을 추가한 것이다.
어느 시기든 시장에 각광을 받는 주식들이 있다. 이들은 장부 가치에 비해 현저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PBR S 이상이라면 시장에 알아할 수 있는 주식들이다. 어떤 테마와 연결되었다거나 하는 이유로 장래에 이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면 PBR S 이상은 도저히 형성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주식들의 예후는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들 중에 드물게 정말로 많이 오른 주식들도 있지만 평균적인 예후는 처참했다. 비교해보면 12년간 모든 해에 PBR 1 이상인 인기 주식들의 평균보다도 못했다. 그러니 PBR 1 미만 주식들보다는 당연히 못하다. 1년 후 20% 이상 상승한 것은 15%에 불과했고 20% 이상 하락한 것은 66%나 되었다. 20% 상승보다 20% 하락의 수리적 임팩트가 더 큰데도 20% 하락 확률이 훨씬 높다. 시장 평균은 1년 후 20% 이상 상승할 확률이 32%이고 20% 이상 하락할 확률은 37%다. 20% 이상 수익을 낼 확률은 시장 평균의 반밖에 안 되고 20% 이상 손실을 볼 확률은 시장 평균보다 290포인트나 높다. 이 데이터를 보고도 나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PBR 5 이상인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독자의 자유다. 이런 투자자들이 자신의 손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부전한 역할을 한다. 참고로 어떤 주식이 PBR 5 이상이었던 경우는 전체의 1/28이다. 이번에는 반대쪽의 극단을 보자. PBR이 0.2 미만인 주식들, 즉 시가총액이 장부 가치의 5분의 1 미만으로 형성된 주식들을 보자. 이 주식들은 12년 전체로는 산술 평균과 기아 평균 모두 평균적인 1 미만 주식들보다 좋다. 그렇지만 이 주식들은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 쉽게 손대기는 힘들다. 특히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 주로 극심한 하락을 보인다. 2007년 11월, 2008년 11월의 폭락장이 1년 수위를 계산해 반영되는 2007년과 201년, 89일의 큰 하락장이 1년 수익률 계산해 또 한대는 2010년과 2011년의 수익률은 심지어 PBR 5 이상인 주식들보다도 못한 극심한 난조를 보인다.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 주식은 재무제표상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는 그 불안한 요소를 저평가라는 상황이 극복하지만 시장이 불안할 때는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 최근 5년 중에서는 4년이 PBR 1 미만인 주식들의 평균보다 못하다. 어떤 주식이 PBR 5 미만이었던 경우는 전체의 1/36이다. 10분위 실험. 이번에는 매년 PBR 값에 따라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로 각각 1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할 때 각 포트폴리오의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자. 그림 27은 PBR을 기준으로 나눈 10개 그룹의 연평균 복리 수익 기하 수익이다. 2000년 4월부터 2012년 3월 말까지가 실험 대상이다. 지금부터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 한 모든 10분위 실험의 실험 기간은 동일하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작 시점이 4월인 이유는 3월 말이 되어야 전년 재무제표가 다 공개되기 때문이다. 측정 시점에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 PBR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제외하였다. PBR 하나만으로도 수익률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위쪽의 그림은 아름답다. 주식시장처럼 노이즈가 많은 곳에서 단순히 PBR 하나로 구분한 10개 그룹의 수익률이 저렇게 선명한 1차 함수를 그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최저 PBR 그룹과 최고 PBR 그룹은 연평균 수익이 무려 40%포인트나 차이 난다. 필터링 후에는 이 차이가 27%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막대한 차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난 12년간의 한국 증시에서는 자본 총계가 순이익, 영업이익, 영업현금 흐름, EBITDA 등 어떤 것보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컸다. 표 2는 각 그룹의 PBR 평균값이다. 전 종목과 필터링 후의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 두 실험 모두에 대해 정리했다.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최저 PBR 그룹의 평균 PBR은 0.25, 최고 PBR 그룹의 평균값은 4.27이다. 시가총액이 장부가치의 평균 소배 근처로 형성된 최고 PBR 그룹 10은 주가가 연평균 20%씩 하락했다. 이들은 무서운 성장성을 가져 그렇게 평가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실험 결과를 보면 대부분 거품이었음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 전 상장 종목 지수인 MKF2000은 연평균 6.2% 상승했으니 최고 PBR 그룹은 시장 평균 대비 26%포인트나 더 못하다. 반면 시가총액이 장부가치의 평균 0.25배로 형성된 최저 PBR 그룹 1은 연평균 28.2%씩 상승했다. 필터링 후에도 최저 PBR 그룹은 연평균 17.7%로 10개 그룹 중 가장 높은 수익을 보였다.
이들 중에는 부채율이 높거나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도 많은데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이 그룹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단,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변동성이 커서 위험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